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비 피해가 심했던 경남 지역은 제5호 태풍 장미 소식에 어느 때보다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난 폭우에 대한 빠른 복구가 남았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가시도친 태풍 장미 소식에 물폭탄이 덮친 경남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하늘길도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김해공항은 편도 7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항포구에는 14,000여 척의 선박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습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도성과 여객선 등 39개 항로도 모두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은 10일 오후 2시 50분쯤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해 산청 120, 하동에 106.5mm 등 서부 경남에 30에서 60mm의 비를 뿌렸습니다. 비는 10일 자정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지만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남은 지난 폭우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가 하면 76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4곳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됐고 산사태로 18곳이 무너졌습니다. 315곳의 주택과 700여 헥타르의 농경지, 문화재 파손 등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만 440여 곳이 넘습니다. 폭우의 지방까지 많이 약해진 상황.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이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빠른 복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이처럼 태풍 장미는 별다른 피해 없이 소멸됐지만 부산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비롯해 최근 잇따라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장 귀퉁이가 잘려나갔습니다. 쏟아져 내린 수톤의 흙은 바로 옆 운전면허 연습장을 덮쳤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쯤 남구 용호동의 한 인력개발원 운동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당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에는 삼복도로의 한 주택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비에 약해진 지반이 꺼지면서 순식간에 건물까지 무너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5시 30분쯤에는 서구의 한 축대가 무너져 주택을 덮치면서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축대가 붕괴돼 차량을 덮치고 공사장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때 49곳의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부산 소방에 집계된 피해만 136건에 이릅니다. 집중호우 이후 10일 제5호 태풍 장미가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예상보다 세력이 약했고 또 일찍 소멸되면서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강한 바람이 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호 태풍 장미는 내륙을 지나며 큰 피해 없이 소멸됐지만 이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구 경북 지역 역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에 더해 대구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하영 기자입니다. 태풍 장미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지면서 포항 인근 내륙에서 소멸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10일 안동과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내린 비로 대구 경북 농경지 263헥타르가 침수됐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침수돼 경북 7개 시군 25곳에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8일 청송군 부동면에서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2명이 고립돼 소방구조대에 의해 긴급 구조됐고 청송군 현서면에서는 기란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를 탄 채 떠내려오다 구조됐습니다. 안동댐 방류로 인근 하류의 보도 침수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수문을 개방한 안동댐은 초당 최대 1,500톤의 물을 흘려보내 낙천보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둘레길, 목책교 등이 유실돼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6일 봉화군 무랴면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서 축구장 절반 면적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계속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그래요. 비가 갑자기 지금처럼 많이 와갖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내려왔는 거를 응급 복구하고 정이 나는 겁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도 봉화군 명호면에서 태양광 시설 공사장 비탈면이 유실돼 농경지 10,000제곱미터가 매몰되는 등 경북도 내 7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여 세대 50여 명이 산사태 위험과 주택 침수 등으로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귀가했습니다. 11일까지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경산 등 대구 경북 내륙은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에 폭염까지 오락가락하는 극단적인 날씨 속에 피해 없도록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쏟아진 폭우로 경남 지역 곳곳이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합천은 집중호우로 저지대 마을이 침수되면서 주택이 반파되는가 하면 가축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지역에선 합천댐의 수위 조절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군 율곡면 인근 교량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형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농경지에서도 복구 작업이 한창. 지난 주말 사이 내린 폭우로 인근 마을에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파편들이 쓸려 내려온 겁니다.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발만 동동 굴렀던 주민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쁩니다. 터졌잖아요, 제방이. 제방이 터져갖고 거물이 이리 다 덮쳐가 저 축사를 어제 점도로 안 빠지고 밤에 빠졌어, 밤에. 동네 차도 못 나오고 못 들어오고 객기 간 사람도 못 오고 하고 막. 합천군은 이번 비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이 반파되는 등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축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댐의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평소 40%로 유지되던 합천댐의 수위가 지난달부터 90%를 넘겼는데 댐 관리단이 높아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고 많이 푸른 게 초당 500톤인데 이번에는 초당 2,700톤까지 풀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물을 경남 부산 지역의 수도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놓는 정책이었지 않느냐. 합천군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발생 이후 댐 방류량 조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발생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수위 조절로 보고 향후 환경부에 물관리 실패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제5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다고 애초 예보가 됐었죠. 우려와 달리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장미의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5호 태풍 장미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었는데요. 태풍 장미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제5호 태풍 장미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태풍치고는 그 크기가 작고 강도도 약해서 이를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진 동안은 강한 바람과 또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거든요. 네. 그렇게 아주 위력적인 태풍은 아니었지만 역시 일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11일 새벽에 소멸될 예정이었는데 10일 저녁에 소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소멸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태풍은 당초 예상대로 오늘 오후 3시 전후에서 경남, 통영 부근 또 한두 시간 뒤에 포항 쪽으로 또 오늘 저녁에
네.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었었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 태풍의 특징이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태풍이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에 접근을 했고 또 빨리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태풍이 참 길었습니다. 10월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태풍 전망 어떤가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8월과 9월 사이에 태풍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최대 2-3개 정도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12달 중에 8월 달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9월 달, 세 번째가 7월 달인데요. 7월은 뭐 올해 태풍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은 해로 기록이 될 거고요. 앞으로 남은 8월과 9월 태풍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한 해는 아닌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그런 어떤 기상학적인 조건 속에 들어있고요. 이 중에 우리나라가 최소 한두 개, 많게는 2-3개 정도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앞으로 피해 복구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이번 5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올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한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고 또 태풍에 대비한 그런 어떤 복구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만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올해가 또 최장기 장마 아니었습니까? 언제쯤 장마 기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주 지방에 장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49일간 걸려서 제주 관측사상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이 됐고요. 네. 오늘 시점에서 그러니까 8월 10일 시점에서 장마가 지금 4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부지방에 8월 14일 금요일경에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2013년도 49일을 넘는 최장 장마 기간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장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또 이어질 거라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향후 날씨 전망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장마권에서 벗어나면 더위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2달 중 가장 더운 시점인 7월 한 20일에서 8월 10일을 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뭐 덥다 하더라도 지난 2018년처럼 그렇게 아주 찌는 듯한 아주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나타날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하여간 이제 장마권에서 벗어나면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그런 폭염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태풍급 장마가 이어지더니 진짜 태풍 장미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한여름철 찾아온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장마에 태풍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 없이 태풍의 세력은 약화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저희가 태풍특보 진행하면서 내내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잖아요. 네. 그 태풍이 영남 내륙을 관통하기는 했지만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제5호 태풍 장미는요,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그리고 강풍 반경이 180km, 최대 풍속 초속 18m의 소형 태풍이고요. 바다의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북상을 했었습니다. 국가태풍센터는 이 태풍 장미가 지난 7월 한반도를 지난 태풍 다나스
수와 강도와 진로가 비슷하다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7월 북상했던 다나스를 생각해 보니까 이때 경남에만 400mm에 가까운 비를 뿌렸었고요. 침수 피해 한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태풍이 소형이지만 세력이 좀 컸고 비슷하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네. 소형이더라도 더군다나 한 달 내내 장마가 이어졌죠. 저희 같은 네. 경우는 이미 물러진 집안에 역대급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오전 제주 동부 해안을 지난 태풍 장미는 영남 내륙에 상륙한 뒤에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고요. 기존 예상 경로로는 통영과 부산, 창원, 밀양, 경주 등을 모두 통과한 뒤에 새벽에 소멸되는 것이었는데 세력 약화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세력이 빨리 약화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비와 바람이 거셌거든요.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경북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곳들인 만큼 긴장감이 더욱 컸는데요.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오후 2시 10분쯤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한 이 장미는 일시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6.2m의 강한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부산 중구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9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수는 경남 서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합천 가야산의 강수량이 127.5mm, 산청이 127mm, 그리고 의령이 74mm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남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셈입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도 태풍이 금방 지나갔고요. 세력이 약한 탓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산사태나 침수 피해 지역이 있었던 곳인 경우에는 네. 이번 태풍 이외에도 또 이렇게 비가 내릴 경우에 약해진 집안으로 언제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지대 침수 지역 또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이렇게 호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앞으로도 기상 정보에 각별 유의를 하시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객들, 야영객들도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하고 현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 이후에도 비가 계속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나 국지성 호우는 비정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날씨 정보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경남도 교육청이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창녕과 김해의 현직 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즉 첫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유죄 여부 또는 기소 여부를 기다려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예외적으로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임의적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엔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산에 폭염 경보를, 안동과 청도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양산, 창원 등 경남 일부 지역, 부산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는 이틀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장마에 이어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북 지역 주요 댐들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동댐과 이마댐은 한때 초당 최대 600톤의 물을 흘려보냈고 영주댐과 영천댐, 웅문댐 등도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댐 6곳은 오는 14일까지, 댐 3곳은 오는 21일까지 방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